7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60세 박준호.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그의 어깨는 이제 축 처져 있었다. 고급 사무실 책상 너머 차가운 눈빛의 여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담보는요? 여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한미선. 그녀의 명함에는 미래금융 대부중개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선아. 여자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박준호 씨. 여기서는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준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3년 전 그가 식모처럼 부렸던 아내. 매일 아침 죽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어머니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울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 고급 사무실의 주인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미선은 차갑게 서류를 밀어냈다. 궁금하세요? 어떻게 당신이 날 무시하던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당신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갈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미선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혼도 취소하고. 싫어요.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20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미선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이 도시의 일부였다. 더 이상 좁은 빌라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박준호 씨. 당신은 20년 동안 절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당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20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미선은 돌아서서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럼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신이 날 얼마나 짓밟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05년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새벽 3시. 알람이 울렸다. 아니, 정확히는 진동이 울렸다. 소리가 나면 안 됐다. 누가 깰까봐. 한미선 당시 38세.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준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골아떨어져 있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미선은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패딩, 운동화, 그리고 배달조끼. 거울을 봤다. 38세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이는 얼굴. 20년 결혼 생활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엌으로 향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들의 아침 준비. 큰 시어머니 이순자는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작은 시어머니 김혜숙은 6시 30분. 그 전에 밥을 해놓고 반찬을 준비해놓고 약을 챙겨 놓아야 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딸 지원이가 있었으니까. 10살짜리 딸.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했다. 새벽 3시 30분. 미선은 집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낡은 오토바이가 있었다. 중고로 산 125cc 배달용 오토바이. 오늘도 화이팅.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서울의 새벽 속으로 사라졌다. 오전 7시. 미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3시간 30분 동안 26건의 배달. 오늘 수입은 78,000원. 손가락은 시렸고 다리는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냄비에서 죽이 끓고 있었다. 미리 타이머를 맞춰뒀던 것이다. 며느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큰 시어머니 이순자가 방에서 나왔다. 82세의 그녀는 나이에 비해 목소리가 컸다. 특히 며느리를 부를 때는 네, 어머님. 넌 대체 아침마다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아침 산책 다녀왔습니다. 산책? 시어머니 밥도 안 차리고 산책은 무슨. 죽은 다 식었잖아. 미선은 재빨리 죽을 그릇에 담았다.
뜨거운 죽이 그릇을 타고 넘쳐 흘렀지만 상관없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 하루가 지옥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드릴게요. 작은 시어머니 김혜숙도 나왔다. 78세. 그녀는 큰 시어머니보다 더 까다로웠다. 며느리, 내 약은 챙겼어? 네, 식탁에 놓아뒀습니다. 식탁에? 내가 직접 거기까지 가야 해. 방으로 가져다 줘야지. 죄송합니다. 미선은 약을 들고 혜숙의 방으로 향했다. 그 사이 순자가 죽을 맛봤다.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았어. 먹을 수가 없네. 미선이 황급히 돌아왔다. 어머님, 제가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이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냥 이거 먹으라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더 큰 잔소리가 시작되니까. 바로 그때 남편 박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 잠도 못 자게. 준호는 불쾌한 표우로 거실로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어젯밤 술 냄새가 여전했다. 순자가 아들을 보자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깼어? 미안해. 며느리가 죽을 제대로 못 끓여서 그래. 에휴, 맨날 그러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미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보. 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아침 드실래요? 아니면 밖에서 먹고 올게. 나 오늘 미팅 있어서 바빠. 또요? 또긴 또야. 내가 돈 벌려고 뛰어다니는데 집에서 잔소리야? 혜숙이 끼어들었다. 그래, 며느리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잔소리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준호는 대충 옷을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늦게 들어올 거야. 저녁 차리지 마. 네.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미선은 알았다. 오늘도 남편은 그 여자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오후 2시. 시어머니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딸 지원이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미선은 빨래를 개면서 생각에 잠겼다. 남편의 외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다. 어제도 그랬다.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미선은 슬쩍 봤다. 오빠, 내일 봐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지수였다. 남편 회사의 신입 직원이라고 했던 그 여자. 미선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면하면? 그러면 남편은 화를 낼 것이고 시어머니들은 남자는 다 그래. 며느리가 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할 게 뻔했다. 엄마. 현관문이 열리며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지원아, 왔어? 엄마, 나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10살 박지원. 미선의 유일한 희망이자 빛.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미선은 딸을 꼭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했다. 자신처럼 되면 안 됐다. 엄마, 근데 엄마 얼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눈에 뭐 들어갔나 봐. 거짓말. 엄마 맨날 우는 것 같아.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슬픔을 알아차린다는 게. 지원아. 엄마 약속할게. 내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는 꼭 참고 견딜게. 그러니까 넌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엄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저녁. 그날 밤 10시.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역시나 술에 취해 있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너나 신경 꺼. 준호는 소파에 쓰러졌다. 휴대폰이 바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켜졌다. 미선은 그것을 주우려다가 멈칫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엔 제주도 갈까요? 사랑해요. 미선의 손이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뭐가 뭐야? 이 문자요.
지수라는 사람이 보낸 거. 준호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낚아챘다. 내 휴대폰 멋대로 봤어? 아니, 바닥에 떨어져서. 떨어졌으면 주기만 하면 되지. 왜 내 사생활을 침해해? 사생활이요? 당신 다른 여자랑 만나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만났어. 그게 어때서?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긴. 뭐가 문제야? 당신이 뭘 해줬는데? 제가 뭘 해줬냐고요? 저는 20년간 이 집 식모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내 역할이지. 아내 역할은 당신은 안 해요. 바람 피우는 게 남편 역할이에요? 바로 그때 큰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밤늦게. 순자가 노발대발하며 나왔다. 뒤이어 해숙도 나왔다. 며느리, 지금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어머님, 저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뭐? 바람? 순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바람이야? 남자가 밖에서 여자 좀 만나는 게. 미선은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해숙이 끼어들었다. 며느리, 남자는 원래 그래. 당신이 집에서 잘해주면 밖에서 안 놀지.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야. 제가 못나서요? 그래. 당신이 좀 더 예뻐지고 날씬해지면 우리 준호가 딴 여자 쳐다보겠어? 미선은 무너져 내렸다. 물리적으로 무릎이 꺾였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준호가 비웃었다.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당신은 그냥 존재 자체가 짜증나. 맨날 시무룩하고 맨날 힘들다고 하고. 지수는 안 그래. 항상 웃고 예쁘고 나한테 잘해줘. 저도 잘해줬잖아요. 잘해주긴.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 티나. 지수는 진심으로 날 사랑해. 그 말에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이혼해요. 순자가 소리쳤다. 뭐? 이혼? 너 미쳤어? 아니에요. 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준호가 코웃음 쳤다. 이혼? 좋아.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래? 돈도 없으면서. 학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미선의 가슴에 박혔다.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 해숙이 덧붙였다. 그래, 며느리. 우리 준호한테 비벼봤자 당신만 손해야. 그냥 조용히 있어. 딸 생각해서라도. 딸.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딸. 지원이가 있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다. 알겠습니다. 미선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다. 참자. 딸이 다 클 때까지만. 그 다음엔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 2010년. 5년이 흘렀다. 미선은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여전히 배달 일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탈출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통장에 모인 돈은 6천만 원. 5년간 모은 것 치고는 큰 돈이었다. 배달 수입 틈틈이 한 청소 알바, 그리고 극도의 절약. 미선은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남편 이름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계좌. 그녀만의 계좌. 조금만 더 모으자. 딸 지원이는 이제 15세. 중학생이 됐다. 미선은 딸의 학비를 전부 댔다. 남편은 여전히 무능했고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엄마, 나 고등학교 가면 알바할게. 엄마 힘들잖아. 안 돼. 넌 공부만 해. 하지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 마. 미선은 딸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원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2015년. 10년이 지났다. 그날은 미선의 생일이었다. 53세. 하지만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 남편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들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날 순자가 미선을 불렀다. 며느리,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해.
준호 친구들이 온대. 네. 그리고 이거 봐. 내 옷 좀 빨아줘. 오늘 입을 거거든. 미선은 묵묵히 옷을 받았다. 자신의 생일인데 축하는커녕 손님 대접을 해야 했다. 저녁 7시. 준호의 친구들이 왔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다. 준호야,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래. 뭐 먹고는 살지. 아내분은 잘 계시고. 응. 뭐 별일 없어. 미선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별일 없다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래, 나는 별일 없는 사람이구나. 음식을 날랐다. 삼겹살,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손님들은 만족스러워했다. 와, 음식 정말 맛있네요. 준호 처제분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 하지만 아무도 미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한 듯이 받아먹었다. 밤 11시. 손님들이 돌아갔다. 미선은 설거지를 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미선은 무심코 봤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미선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다. 바닥에서 와장창 소리가 났다. 생일 축하. 오늘이 누구 생일인데? 준호가 급히 달려왔다. 뭐야? 왜 그릇을 깨? 여보. 오늘 생일이 누구 거예요? 뭐? 지수라는 여자가 당신한테 생일 축하한대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게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당신 아내 생일은 기억도 못하면서 그 여자 생일은 챙기는 거예요? 준호가 화를 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 생일 같은 거. 제 생일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 안 중요해. 나한텐 일이 더 중요하거든.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미선은 부엌을 나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둔 통장을 꺼냈다. 1억 2천만 원.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지원이만 대학 보내면. 그 사고는 우연이었다. 2018년 2월 영하 10도의 새벽. 미선은 여느 때처럼 배달을 하고 있었다. 56세.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관절이 아팠고 추위에 더 약해졌다. 마지막 배달. 하나만 더. 강남구 역삼동. 고급 오피스텔 단지.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빙판. 타이어가 미끄러졌다. 미선은 균형을 잃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녀도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으악. 팔이 아팠다. 다리도 아팠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피나잖아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배달 가야 해서. 배달은 무슨. 지금 팔이 부러진 것 같은데. 여자는 강제로 미선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태웠다. 죄송합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어봐서요. 차 안에서 여자가 말했다. 강윤이라고 해요. 근처에서 사업해요. 한미선입니다. 미선 씨 혹시 새벽 배달 얼마나 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쉽지 않았겠네요. 윤희의 눈빛이 이상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해야 했다. 2주간은 배달을 못할 것 같았다. 어떡하지? 돈을. 미선 씨.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왜 새벽 배달을 하세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여자에게는 말하고 싶었다. 남편이 무능해요. 시댁에서는 저를 식모처럼 대하고요. 딸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탈출하려고. 윤희의 눈이 반짝였다. 탈출. 좋은 단어네요.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네. 저도 남편한테 시달렸어요.
폭력은 없었지만 무시는 있었죠. 그래서 탈출했어요. 어떻게 해요? 윤희는 명함을 꺼냈다. 미래금융 대부중개. 대표이사 강윤희. 대부업이요? 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필사적으로 돈을 벌다가 시작하게 됐죠. 지금은 제법 잘 돼요. 미선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미선 씨, 당신은 5년간 새벽 배달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당신에겐 이미 끈기가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날 미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2주 후, 미선은 윤희의 사무실을 찾았다. 강남구 테헤란로. 10층짜리 건물의 5층.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미래금융 대부중개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선 씨. 윤희가 반갑게 맞이했다. 커피를 내왔다. 팔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윤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대부업이 뭔지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금리는 좀 높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윤희는 계산기를 꺼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예요. 그 이상은 불법이고요. 우리는 보통 연 18에서 19% 정도로 해요. 그럼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에 이자가 180만 원 정도 들어와요. 물론 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미선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제가 가진 1억으로 1년에 1,800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생기죠.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가 중요해요. 심사요? 네. 대출받는 사람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용도가 뭔지, 담보가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봐야 해요. 그날부터 미선의 수업이 시작됐다. 낮에는 여전히 시대기를 했다. 시어머니들의 심부름, 남편의 뒷바라지. 하지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어머니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는 윤희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게 대출 계약서예요. 여기 보면 금리, 기간, 상환 방법이 다 나와 있죠. 네. 미선은 열심히 메모했다. 모르는 용어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갔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절대로 불법 추심은 안 돼요. 협박하거나 폭력 쓰거나 하면 안 돼요. 법적 절차로만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소상공인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우리도 수익을 내지만요. 윤희의 말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리고 미선도 조금씩 그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났다. 미선 씨,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첫 고객을 만나볼래요? 정말이요? 제가요? 네.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봐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첫 고객은 40대 남자였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저 300만 원만 빌리고 싶은데요.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매장 임대료가 밀려서요. 다음 달에 매출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매출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요. 순이익은 200만 원 정도 나와요. 미선은 윤희가 가르쳐준 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담보는 있으신가요? 차가 있어요. 2015년식 소나타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량 등록증 보여주시겠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금리는 월 1.5%, 연 18%. 상환 기간은 6개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미선의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느낌. 계약이 끝나고 윤희가 말했다. 잘했어요, 미선 씨. 첫 대출 성공이에요. 떨렸어요. 당연하죠. 근데 잘하셨어요. 이제 매달 4만 5천 원씩 이자가 들어올 거예요. 6개월이면 27만 원. 그리고 원금 300만 원을 돌려받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날 미선은 깨달았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다. 미선은 이제 혼자서도 대출 상담을 할 수 있었다. 고객도 늘어났다. 5명, 10명, 20명. 통장 잔고도 늘어났다.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대부업 수익과 여전히 하고 있는 새벽 배달 수익이 합쳐졌다. 미선 씨, 이제 독립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독립이요? 네. 제 밑에서 계속 일하실 수도 있지만 당신 사업체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은 이미 준비됐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날 미선은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내 사업을. 2019년 3월. 미선은 자신의 대부업체를 등록했다. 미래금융 대부중개 한미선 지점. 작은 사무실을 빌렸다. 월세 80만 원. 구로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미선에게는 궁전 같았다. 제 사무실. 제 사업. 눈물이 났다. 57세. 이 나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다니.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미선은 이중생활을 했다. 새벽에는 배달이제는 가끔만, 낮에는 시댁일, 오후에는 사무실. 며느리. 어디 갔다 와? 시장 갔다 왔습니다, 어머님. 시장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물건이 없어서 여러 곳을 다녔어요.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사무실에서 고객 3명을 만나고 왔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딸만 결혼하면. 그때 끝내자. 2020년. 딸 지원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 내 남자친구. 민수진이라고 해. 수진은 괜찮은 남자였다. 대기업에 다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지원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지원이 잘 부탁해. 미선은 수진이 마음에 들었다. 적어도 자기 남편 같지는 않았다. 6개월 후 수진이 프러포즈했다. 지원아, 나랑 결혼해줄래? 지원이는 울면서 대답했다. 그래. 해줄게. 미선은 딸의 결혼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엄마, 결혼 비용이. 엄마가 다 준비할게.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데. 걱정 마. 엄마가 모아둔 게 있어. 사실 미선의 자산은 이제 2억 5천만 원이 넘었다. 대부업 수익이 쏠쏠했다.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썼다. 예식장, 예복, 신혼집 보증금. 남편 준호는 놀랐다. 여보, 이 돈 어디서 났어? 제가 모았어요. 모았다고? 얼마를? 그건 제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부부가 무슨 개인 돈이 있어? 있어요. 제 명의 계좌예요. 준호는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딸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2021년 봄. 벚꽃이 만발한 날. 지원의 결혼식이 열렸다. 신부는 아름다웠고 신랑은 행복해 보였다. 미선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 의무는 다 했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고 축하했다. 준호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준호야, 딸 잘 키웠다. 그러게. 신랑도 괜찮아 보이던데. 다 미선이 덕분이지. 준호는 웃었다. 마치 자신이 딸을 키운 것처럼.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오늘로 끝이야.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다. 서류를 준비했다.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들. 5년간 모은 증거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 모두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집한 것들이었다. 오전 10시. 거실에 가족을 불렀다. 다들 모여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순자가 짜증스럽게 나왔다. 아침부터 뭔 일이야? 해숙도 따라 나왔다. 며느리, 무슨 일인데? 준호도 눈을 비비며 나왔다. 왜? 무슨 일이야? 미선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제 이 집 나가려고 합니다. 뭐? 세 사람이 동시에 놀랐다.
이혼하고 싶어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 이혼? 넌 미쳤어? 아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해숙이 소리쳤다. 20년 살아놓고 이혼? 말이 돼? 20년이어서 더 이혼해야 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다가왔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딸 결혼시키고 지쳤어? 좀 쉬면. 지친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과 살기 싫다는 거예요. 미선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이 한지수라는 여자와 8년간 만난 증거들이에요. 바닥에 사진들이 쏟아졌다. 준호와 지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8년이에요. 8년간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순자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사립탐정 고용해서 찍은 거예요. 해숙이 당황했다. 사립탐정? 그게 얼마나 비싼데.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미선은 차갑게 웃었다. 돈이요? 걱정 마세요. 저 돈 많아요. 무슨 소리야? 준호가 물었다.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 손 벌리던 주제에. 미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제 통장 잔고예요.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2억 8천만 원. 세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다. 2억 8천? 네. 제가 지난 7년간 모은 돈이에요. 어떻게 그걸? 새벽 배달했어요. 당신들이 자는 사이에. 그리고 대부업도 했고요. 대부업? 미선은 명함을 꺼냈다. 미래금융 대부중개 대표이사 한미선. 순자가 명함을 낚아챘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저 이제 사업가예요. 혀숙이 비웃었다. 사업가. 며느리 주제에. 며느리는 이제 아니에요. 이혼하면요. 미선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재산은 각자 가지는 걸로 하고 위자료는 청구 안 할게요. 준호가 서류를 잡았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제야 그 말이 나오네요. 20년 동안은 저 없어도 잘만 사셨으면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나빴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순자가 끼어들었다. 며느리. 아니 한미선. 이혼은 안 돼. 우리 아들이 당신 없으면 어떡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떡하고. 어머님들도 아들이 모시세요. 저는 이제 의무 없어요. 해숙이 울기 시작했다. 우리를 버리는 거야? 20년 동안 키워줬는데? 키워준 게 아니라 부려먹은 거죠. 식모처럼.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미선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준호가 불렀다. 당신 정말 가는 거야? 네. 이미 이사할 집도 구했어요. 어디로 가는데?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남이니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뒤에서 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한미선. 돌아와.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자유였다. 강남구 역삼동. 새 오피스텔. 미선은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딸의 사진. 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타워가 보였다. 밤 풍경이 아름다웠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윤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미선 씨, 축하해요. 드디어 자유를 얻었네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해봐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노트북을 켰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미선 대부중개. 1년 목표 자산 5억.
5년 목표 자산 10억.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아빠한테 들었어. 괜찮아. 엄마 이제 자유야.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독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미선은 웃었다. 행복한 눈물이 흘렀다. 3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 첫째, 집안일. 아무도 밥을 해주지 않았다. 청소도 빨래도 안 됐다. 엄마들. 제가 해드릴게요. 준호는 서툴게 요리를 시도했지만 형편없었다. 이게 뭐야? 먹을 수가 없어. 순자가 소리쳤다.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며느리는 왜 쫓아냈어? 이제 누가 우리 밥 해줘? 해숙도 울었다. 내 약은 누가 챙겨줘? 며느리. 미선이. 둘째, 경제적 문제. 준호의 사업은 실패했다. 투자한 돈 5천만 원이 날아갔다. 오 사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미안해요, 준호 씨. 이미 투자금은 다 날렸어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이 거부됐다. 신용등급이 바닥이었다. 셋째, 외도 상대 지수도 떠났다. 오빠 미안해. 나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 지수야. 제발. 날 떠나지 마. 오빠도 이제 돈 없잖아. 나 현실적인 사람이야. 미안.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외도 상대도 떠났다. 미선아. 미안해. 돌아와줘. 하지만 미선은 돌아오지 않았다. 6개월 후. 준호는 빚을 졌다. 5천만 원. 사채였다. 이자는 살인적이었다. 박준호 씨, 언제 갚으실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미 3개월이나 연체됐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준호는 절박했다. 돈이 필요했다. 7천만 원.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어디서 돈을 구하지? 은행은 안 됐다. 친구들도 거절했다. 마지막 방법은 대부업. 인터넷을 검색했다. 대부업체 서울. 여러 업체가 나왔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미래금융 대부중개. 여기 한번 가볼까? 준호는 주소를 확인했다. 강남구 역삼동. 다음 날 준호는 사무실을 찾았다. 10층 건물의 7층.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비서가 물었다. 아니요. 대출 상담받고 싶어서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비서가 안으로 들어갔다. 1분 후 나왔다. 들어가세요. 대표님이 만나주신대요. 준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여자. 한미선. 미선? 미선은 차갑게 웃었다. 앉으세요, 박준호 씨. 이게 무슨... 놀라셨어요? 저도 사업을 해요. 준호는 멍하니 앉았다. 당신이 여기 대표라고? 네. 놀랍죠? 당신이 날 식모처럼 대하던 그 시절, 전 이미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선아, 여기선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준호의 목이 메었다. 대표님,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7천만 원이요. 미선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7천만 원. 금리는 연 19.8%. 담보는 있으세요? 없어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으면 대출이 어려운데요. 제발. 우리 사이 아니었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사이.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업장이에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미선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던 남자. 이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박준호 씨. 20년 동안 당신은 절 무시했어요.
당신 어머니들도 절 식모처럼 부렸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사라지나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줘. 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미선은 서류를 꺼냈다. 이 집. 당신 어머니들 명의 집. 이걸 담보로 잡을게요. 뭐? 7천만 원 빌려주는 대신 이 집을 담보로. 못 갚으면 집은 제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머니들이 선택하세요. 집이냐, 빚에 쫓기는 삶이냐? 준호는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알겠어요.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미선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계약이 끝나고 준호가 일어섰다. 미선아. 아니, 대표님. 네. 당신. 정말 변했네. 미선은 미소 지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들이 몰랐을 뿐이죠. 3개월 후. 준호는 이자를 내지 못했다. 7천만 원의 월 이자는 115만 원. 그는 그 돈조차 없었다. 미선의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준호 씨, 이자가 2개월 연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계약서 확인하셨죠? 3개월 연체 시 담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달만 더. 안 됩니다. 이건 사업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어머니들에게 말해야 했다. 엄마들.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집이 담보로 잡혔어요. 뭐? 순자와 해숙이 동시에 소리쳤다. 누구한테? 미선이한테요. 두 노인은 경악했다. 며느리한테. 우리 집을? 제가 빚을 갚으려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순자는 주저앉았다. 우리가 쫓겨나는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하지만 준호는 방법이 없었다. 일주일 후, 미선의 사무실로 두 노인이 찾아왔다. 며느리. 아니, 미선 씨. 순자와 해숙이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미선 씨.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해숙도 울었다. 우리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미선은 그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무서웠던 시어머니들. 이제는 그저 나약한 노인들이었다. 어머님들. 저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들의 구박, 남편의 무시, 모든 걸 참았어요. 알아. 우리가 너무했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그 20년이 돌아오나요? 두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제발. 집만은. 우리 갈 데가 없어.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집은 드릴게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절 다시는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남이에요. 두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고마워. 그들은 고개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복잡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2년이 지났다. 2023년. 미선은 61세가 됐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사업은 번창했다. 이제 직원이 10명이나 됐다. 사무실도 강남구 테헤란로의 큰 빌딩으로 옮겼다. 자산은 8억을 넘었다. 대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도 확장했다. 미선 대표님, 오늘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요? 네. 중년 여성 창업 성공 사례라는 주제래요. 미선은 웃었다. 좋아요. 해보죠. 인터뷰는 다음 주에 진행됐다. 대표님 58세에 창업하신 게 맞나요? 네. 늦은 나이죠.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탈출이요?
네. 제 삶에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삶에서요. 기자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시네요. 혹시 다른 중년 여성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선은 유명인이 됐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원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임신했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우리 지원이가 엄마가 돼? 응. 초음파 사진 보냈어. 엄마 아기 태명. 엄마 이름 따서 지을 거야. 우리 딸. 고마워. 엄마, 그리고 말이야. 아빠가 연락했어. 그래? 응.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번호를 모른대. 엄마 한 번만 만나줄래? 미선은 고민했다. 생각해볼게. 일주일 후 미선은 준호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미선아. 준호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박준호 씨. 미선아.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나는 망가졌어. 완전히. 그렇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아니, 23년 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선은 커피를 마셨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옳았어. 나는 틀렸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 미안해.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박준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응.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졌거든요.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절 괴롭힌 덕분에 전 독립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네.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알았어. 둘은 헤어졌다. 영원히. 2028년. 미선은 66세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역이었다. 사업은 더 커졌다. 이제 자산 15억. 직원 30명. 서울, 부산, 대구의 지점까지 생겼다. 하지만 미선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었다. 손주 박미선이. 지원이가 엄마 이름을 따서 지은 딸의 이름. 할머니. 5살 미선이가 뛰어왔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한데? 할머니, 이거 할머니 줄 거야. 그림에는 웃고 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옆에 할머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손주. 저녁 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요? 응.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대. 대단하세요, 어머니. 사위 수진이 감탄했다. 저도 언젠가 장모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수진아, 넌 이미 성공했어.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잖아. 그날 밤 혼자 있는 미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후. 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행복한 한숨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다. 20년 전 자신의 모습. 시들고 지친 얼굴. 그리고 거울을 봤다. 지금의 자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 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 미선은 일기를 썼다. 2028년 11월 15일. 오늘 손주가 그림을 그려줬다. 나를 그린 그림. 웃고 있는 나. 20년 전 나는 울고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웃는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 58세에 시작한 내 사업은 이제 성공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사업이 아니었다. 진짜 성공은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미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